홍정원 전 차장의 그동안 반복된 진술들이 그리고 또 바뀐 진술들이 여전히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지만 그나마도 객관적 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증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를 위해서 여러분께 요청하시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편집본 영상과 저희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받은 원본 영상을 언론인 여러분들께 전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씀 주셨는데 법적으로 뭐 고발 조치나 아니면은 뭐 문제 제기를 하실 예정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오늘 또 변론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또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지켜보고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신 영상에 보면은 사람의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고 또 자막에는 홍장원이 아니라 홍장원 측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뭐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자막 처리를 한 것이니까요. 실제 영상을 보고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CCTV 영상치고는 매우 선명하게 그래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선명한 영상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누군지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 특정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본 영상과 편집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뭐 혹시나 그 차량 블랙박스나 CCTV 시간이 실제 시간이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원에서 공개한 CCTV에 나타난 시간이 실제 시간과 오차는 없었는지 확인을 거치셨는지. 지금 거기까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원본 영상을 보고 홍장원 전 차장 측에서 이것은 뭐 실제 시간과 맞지 않다. 다만 전체 영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시간이 몇 분 뒤로 아니면 앞으로 당겨졌다, 뒤로 미뤄졌다라고 하면 그 시간만큼 오차를 계산하면 전체적인 동선 전체를 보면 본인의 진술이 충분히 진실이고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증명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더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화 시간은 통신 내역 조회 같은 거 하면 좀 확실할 수 있죠. 뭐 저희들이 그런 수사를 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면서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늘 자료 제출을 받은 CCTV 영상만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나머지 내용들은 재판 과정에서 더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장원 본인의 메모가 수정된 적이 있고 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현출이 되든 같은 내용과 같은 모습으로 현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여주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보여주는 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계속 달라진다면 그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전혀 저희들로서는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홍장원 차장이 지금 누가 적었는지를 사람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밝혀진다면 받아 적은 사람이 제가 받아 적었다, 언제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 다 진실이 드러나는데 누군지를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숨기는 게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아까 통화 내역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홍장원 차장이 개인 핸드폰 하나 그리고 업무용 핸드폰 하나 또 용산에서 지급된 비화폰 이렇게 3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3개의 핸드폰에 대해서 사건 당일 통화 내역을 국정원 측에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국정원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민주당이 독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홍장원 차장 진술이 뭐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두우 방첩사 수사단이나 이런 분들이 같은 취지의 체포 경찰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이 홍장원 차장의 진술과 결부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진술의 신빙성은 그 나름대로 달리 판단할 문제지, 다른 사람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고, 조지호 청장이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걸 배제하고 신빙성이 있든 없든 걸 배제하고 나머지 근데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탄핵이 됐는데 다른 분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진술은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분들의 진술 또한 다른 과정을 거쳐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충분히 증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의 진술은 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지금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특유의 목적 자체가 당시에 어떤 체포 명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홍장원 단장님 그전 사장이 틀렸는지 뭐 오염됐다는지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한 것 같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체포 명단이 제대로 된 체포 명단이 있었다면,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제대로 그 체포 명단을 전달받고 메모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진술이 엇갈릴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진술이 바뀔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홍장원 차장이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들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작성했다, 누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메모와 또 메모 작성 시점과 메모 작성자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메모를 작성했다는 장소와 시간도 본인의 진술과 전혀 다르다면 과연 그 메모가 진정한 것인지, 그리고 체포 명단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홍장원 차장이 명단을 작성을 본인이 했던, 누구를 시켜서 했던, 그 홍장원 차장이 받은 명단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한테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인영 방첩 사령관은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아 적었다는 홍장원, 그리고 불러줬다는 여인영, 이 두 사람의 말이 확인이 정확히 돼야지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홍장원 차장하고 사건이 나고 나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얘기한 거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뭐 확실합니다. 헌재에서 국정원장님께서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라는 말은 들었다고, 이제 홍장훈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신빙성이 좀 인정되는 건 아닌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진술을 가지고 뭐 헌법재판관이 재판하듯이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저희들이 설명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홍장원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이고, 그래서 체포 명단조차도 저희들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금 질문하신 것도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장한테 얘기한 건 그 두 사람을 잡으러 방첩사가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홍장원 차장한테 잡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원천적으로는 방첩사에서 모든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방첩사에서 나와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707 분인데 텔레그램 문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텔레그램 관련돼 가지고 오늘 사실 국방위 전체를 하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두 분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일 지금 제4자 청문회가 계획되어 있고 군인들이 나오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우리 여당에서도 김현태 단장과 곽정훈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한번 질문도 하고 답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결과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일 야당에서 받아준다면은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